경제 흐름을 잘 읽어야 된다. 시황을 계속 잘 읽어야 된다. 저는 그게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는 지수가 흘러내려서 조정이 온다, 지금처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시장에 머물러야 합니다. Stay in the market.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오늘도 주식 투자 관련한 좀 조언을 한번 드릴까 하는데요. 지난번에 2차 전지 섹터 전망을 소개하면서 제가 좀 내년에 유망한 종목 소개했더니 반응이 뜨겁던데요. 저희 선대인 TV는 꼭 투자에 특화된 그런 유튜브 채널은 아닙니다. 경제 흐름이나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폭넓게 좀 소개하는 채널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이제 투자와 관련한 그런 이야기들을 소개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는 좀 많은 분들이 올바르게 주식 투자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겠다, 이참에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면 한 가지 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경제 흐름을 잘 읽어야 된다, 또 시황을 계속 잘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구조적인 어떤 성장주를 택해서 잘 매수를 하시면 사실은 이런 시장 흐름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예시 삼아 또 하나 2차 전지와는 다른 또 하나의 메가 트렌드 산업, 전자담배 산업에서의 좀 좋은 기업 하나를 예시를 삼아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시황방송, 경제 흐름과 관련해서 여러분 금리, 환율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시죠?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경제 흐름을 분석하고 또 전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늘 관심권에 두고 그런 소식들을 접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지만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런 어떤 시황 흐름이라든지 매크로 경제 흐름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느냐? 물론 참고는 하는데요. 참고하지만 그 시황이나 매크로 경제 흐름에 제가 휘둘린 투자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제가 어떤 주식 투자를 할 때에 있어서는 오히려 제대로 수익을 내고 리스크를 줄일 때 오히려 방해가 되는 측면이 되게 저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요, 사실 주식 투자를 진짜 실전적으로 제대로 해본 사람들이면 꽤 많이 느끼는 공통점일 겁니다. 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워렌 버핏을 비롯해서 그의 동료인 찰리 멍거라든지 피터 린치라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전설적인 어떤 투자의 그 영웅들이라고 하는, 거장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예요. 시황 너무 참고하지 마라, 매크로 경제 예측 못한다, 거기에 휘둘리지 마라, 개별 기업에 천착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이 많은 투자의 그런 거물들이 한 이야기들을 많은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계속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저런 채널에서 나오는 또는 TV에서 나오는 시황 방송에 너무 귀를 기울여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요,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주식 시장이 올라갈 때는 투자하면 수익을 내지만 내려갈 때는 수익을 못 내는 거구나. 또 한편으로는 시황이 어려울 때는 결국은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라는 건 그런 시황이나 매크로 경제 흐름을 보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의 흐름과 어쩌면 크게 상관없이 또는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빠져도 구조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들을 상대적으로 싸게 또는 합리적인 가격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면 사실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는 사실 그렇게 합니다. 물론 시장이 좋으면 더 많이 벌겠죠. 시장이 근데 안 좋아도 웬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어렵지 않냐?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거꾸로 좋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실적이 향후에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 제가 2차 전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2차 전지는 메가 트렌드에 속해 있고 시장이 좋거나 나쁘거나 향후 최소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구조적인 성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섹터이고 종목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내가 그 회사를 계속 모니터하면서 투자하다 보면 그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면,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실적이 올라가서 시장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럼 주가가 오르겠죠. 그럼 그 회사를 따라서 가면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금리, 환율 이런 움직임을 계속 모니터 하시더라도요, 그렇게 해서 또는 오미크론 변수 같은 게 생겨서 주식시장이 조정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여러분들이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 흐름을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오른다라는 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언제 어느 때 주식시장에 어떤 형태로 충격을 줄지 이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그 예측해서 미리 이럴 때는 돈을 빼야지, 또 이럴 때는 돈을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판단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나요?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 주변에 잘 못 봤습니다. 심지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걸 많이 알고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제가 볼 때는 어떤 자꾸 그런 흐름들을 쫓아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떤 종목을 길게,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집중해서 길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이런 종목, 저때는 저런 종목, 또 이럴 때는 돈을 뺐다, 저때는 돈을 넣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 결과 수익이 좋냐? 수익이 안 좋습니다. 제가 많이 봤지만 그런 사람들 수익률이 좋지가 않아요. 수익률이 진짜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슈퍼개미들은 어떻게 하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잘 아는 좋은 종목, 지속적으로 성장할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그런 종목을 싸게 매수를 해서 그 종목이 성장하면 거기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럴 때 시장이 나빠져서 또는 지수가 흘러내려서 조정이 온다, 지금처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시장에 머물러야 합니다. Stay in the market. 계속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익이 날 때는 누리시면 되고요. 조정이 오면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리시면 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조정이 올 때를 대비해서 일정한 여러분들 포트의 일정한 부분을 현금을 또는 자금 투자 여력을 한 20% 정도는 확보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확보하고 계시다가 조정이 오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좋은 종목들을 싸게 매수하고, 이때 그 이후로 오르면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 조정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대로 나름 분할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려놓으면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그게 물린다 싶지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지나보면 오히려 그렇게 좋은 종목들이 조정이 왔을 때 그 조정을 따라가면서 계속 분할 매수해서 비중을 늘려놓은 것들이 주가가 반등했을 때, 지수가 반등했을 때 훨씬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런 원리들을 체득하시고요. 절대 자꾸 시황 방송, 경제 매크로 흐름에 연연하는 방송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건 도움이 됩니다. 미래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어떤 산업의 큰 흐름,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또 그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크게 조망할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송은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 관점에서 왜 매크로를 보느냐? 그 사람들은 1%, 2% 채권금리 변화라든지 또는 주식시장의 환율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수익의 크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그 사람들은 그게 되게 중요하고, 기관이나 큰 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다른 기관보다 1%, 2% 수익을 더 내면 됩니다. 또는 시장 수익률보다 조금 더 내면 돼요. 그거는 근데 기관의 시각인 거고요. 그 기관의 시각으로 매크로 경제를 분석하고 막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는 것을 개인 투자자 차원에서 그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투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개인 투자자 차원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땐 굉장히 많은 부분 노이즈예요. 차라리 안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럴 때 오히려 개별 기업을 더 분석하시고 그 개별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흐름을 천착하셔서 보시는 정도,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제가 2차 전지 산업은 지난번에 예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예를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드리면서 종목 예시를 할 텐데요. 지금 전자담배 산업은 굉장히 큰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큰 흐름에서 볼 때 전자담배 산업이 전기차처럼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자담배 산업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흡연 인구는 줄고 있고 전체 담배 판매량은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쪽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사실은 자동차 산업하고도 비슷합니다.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줄고 있고 그 중에 내연기관차 판매량 줄고 있지만 전기차 침투율은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지금 전자담배 시장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자담배 지금 보급률은 전체 흡연 인구의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전자담배가 대세가 될 거고 이게 전기차처럼 향후에 굉장히 많은 그 흡연 인구가 전자담배 쪽으로 바꾸게 될 거라고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필립 모리스라든지 BAT, 한국엔 덜 알려져 있는데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라고 해서요. BAT 같은 세계에 이제 1, 2위를 다투는 그런 그 담배 업체들도 전자담배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쪽으로 전환하는 흐름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심지어 이런 모토도 이야기합니다. 스모크 프리 퓨처가 우리가 지향하는 전망이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죠. 담배 회사가 스모크 프리한 퓨처를 만들겠다니 납득이 안 되시잖아요. 그게 이제 전자담배 쪽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전자담배 쪽을 또 이 회사들이 왜 밀고 있냐 하면 기존의 전통 담배는 사실 수익성이 약한데 전자담배는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되게 강하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담배 회사들 쪽에서도 전자담배 쪽으로 이제 굉장히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데 여기서 이제 뭐 PMI나 뭐 BAT 같은 글로벌 이제 담배 기업에 투자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런 회사들이 전자담배 기기가 필요합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릴 하이브리드라든지 PMI의 아이코스 같은 그런 이제 전자담배 기기들이 있는데요. 그런 전자담배 기기들은 누가 만들까요? 뭐 중국의 스모 같은 회사가 만들기도 하고요. 한국에는 EM택이라는 전자담배 기기 제조해서 납품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EM택이라는 회사는 원래는 음향 부품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한 2년 전에 KT 엔지아가 PMI,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 계약을 맺고 이 전자담배 기기를 공급하기로 했고요. 국내에도 그걸 공급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 바로 파트너가 된 이 제조사가 바로 EM택입니다. EM택이 이제 사실은 처음에 이 전자담배 기기를 내놨다가 그게 이제 그 누액 문제가 생겨서 2019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 리콜을 해주느라고 굉장히 대규모 적자가 났었고요. 근데 지난해 3분기, 4분기부터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일본까지 이제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 기존의 음향 부품 쪽 부분 말고 전자담배 사업 쪽 사업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적자 나던 기업이 흑자로 이제 돌아섰고요. 저희 연구소는 사실 이 회사를 뭐 거의 지금보다 1년 전에 주가가 12,000원 정도 전후 수준일 때 바닥권에서 사실은 소개를 해서 이미 지난 1년 동안 거의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미 2배 오른 종목을 지금 소개하느냐? 실적이 성장하고 주가가 오를 것 같습니다. 이 EM택이라는 회사가요, KTNG를 통해서 이 전자담배 기기를 납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글로벌 담배 메이저인 BAT를 새로 고객사로 유치해서 단순한 OEM 업체로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ODM 업체로서 디벨롭먼트까지 해주는 파트너가 됐고요. 여기서 지금까지 지난해 3분기에 흑자 전환한 다음에 올해 3분기까지 좋은 실적을 냈고 지금 BAT 물량까지 이제 일본 전체 47개 현에 이번 달 12월 달부터 물량이 깔리기 때문에 그 효과만으로도 이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새롭게 맞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올해 4천억대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 같고요. 대략 영업이익도 350억 원에서 40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총이 한 4천억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한 10배 정도 수준 되는 정도의 평가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이런 전자담배 관련한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EM택이 미국 나스닥 같은 데 상장돼 있으면
보통 지금 가치보다 한 몇 배 이상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M택은 지금 실제로 그 베트남에 원래 이제 공장을 갖고 있었는데 그 베트남 생산 공장의 캐파에 맞먹을 정도로 또 하나의 생산 설비를 지금 최근에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물량이 쏟아져서 내년에 더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KTNG로부터 그 이렌텍이라는 경쟁사가 만드는 그런 제품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릴솔리드라는 하이브리드가 주력이지만 릴솔리드 쪽도 많은 물량을 배정받아서 지금 이미 뭐 연간으로 따지자면 약 1,500억, 최대 1,500억 원까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생산 캐파를 최근에 이미 라인을 다 확보해서 깔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매출들이 내년에 뭐 1,500억 원 다 되지 않더라도 최소 몇백억 원 이상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좀 뭐 동향을 보면 BAT뿐만 아니라 그 지금 이 EM택의 경영진들이 해외에 계속 이제 출장을 가고 있는 모양인데요. 가서 지금 상당히 가능성이 큰 그런 사업들 한 3가지 정도가 새로 이제 아마 뭐 잘하면 딜이 계약이 성사될 수 있는 뭐 그런 단계까지도 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이 발표는 좀 고객사의 비밀 요청에 따라서 뭐 당장 발표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 중에 한 2건 정도는 필립 모리스든지 BAT뿐만 아니라 다른 담배 회사들도 결국은 전자담배 시장에 뛰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이제 EM택의 레퍼런스를 보고 그 고객사들이 EM택에 아마 주문을 맡길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지금 매출 규모가 지금의 한 2배 정도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좀 해보게 됩니다. 영업이익이 10%대 초반을 기록한다고 하면 아마 영업이익 800억 내지 한 1,000억 정도에 이를 수 있는 회사가 되겠죠. 그러면 그 자체로 그냥 뭐 지금 시가총액보다는 2배가 올라야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여러 고객사들을 유치하고 그렇게 고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 회사가 단순히 뭐 한국의 평범한 IT 기업으로서 지금 평가받고 있는 그 영업이익 대비 한 10배 또는 퍼 10배 초반 정도의 그런 밸류에이션을 넘어서서 퍼 20배 수준, 영업이익의 20배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30배 정도까지 갈 수 있는 리레이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지금보다도 2년 안에 2배, 3배, 경우에 따라서 4배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잠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회사 경우는 한편으로는 이 전자담배 사업을 하고 있는 걸 100% 지분을 가진 이노IT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사실은 어쩌면 이게 제대로 가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아마 미국 나스닥 같은 데 상장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모양입니다. 그럴 때는 뭐 아마 국내에서 평가받는 것보다 훨씬 많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 단계에 가면 당연히 이 100%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EM택의 주가도 또 재평가될 수 있겠죠. 제가 자 이렇게 이제 EM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EM택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앞부분을 제가 EM택을 소재로 삼아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결론인데요. EM택 여러분들 1년 동안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이 주가가 한 12,000원 정도가 채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올해 12월 21일 종가 기준으로 25,750원까지 올랐습니다. 2배 이상 오른 거죠. 근데 이 주가가 괜히 꾸준하게 우상향한 게 아닙니다. 보면은 아까 제가 올해 그 지수 조정이 많았죠. 제가 한번 헤아려 보니까 코스닥, 코스피 지수만 하더라도 올해 들어와서 크게 한 5번 정도의 큰 조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개인들이 지쳤죠. 그리고 시장 나빠질 때 주식을 뭐 팔기도 한다든지 패닉셀을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또 주식시장을 떠나는 개인들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EM택 같은 회사를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EM택 같은 회사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모니터하면서 이 회사의 향후에 구조적인 성장을 믿는다면 조정이 왔을 때가 어떤 기회일까요? 이때 지수가 출렁거려서 주가가 빠질 때 이때 그냥 팔아버린 사람과 그래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홀딩하고 있었던 사람과 추가로 매수해서 비중을 늘린 사람과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중에 그때 비중을 늘렸던 사람은 지금 비중이 상당히 커져서 전체적으로 수익의 크기가 되게 커져 있을 겁니다. 주식 투자는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향방송, 매크로 경제 흐름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정말 큰 폭의 조정, 뭐 지난해와 같은 폭락 이런 게 온다라면 가능하면 면밀하게 살펴서 뭐 조정할 수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년, 뭐 20년 만에 오는 그런 정도의 폭락이 아니라면 웬만한 조정이 온다면 그냥 개별 기업에 천차가 있어서 그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정말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더 사고 수익이 나면 일정하게 누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의외로 자꾸 주식 투자라는 걸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자꾸 시장 흐름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좀 따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이야기 길어졌는데요. 다만 제가 좀 뭐 연구소를 홍보하자면 저희 연구소는 전체 경제 흐름을 전망하는 진단하고 분석하는 리포트들도 있지만 뭐 주식 투자에 도움되는 기업 분석 보고서도 발간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좀 더 깊은 정보들을 원하신다면 저희 연구소 회원으로 좀 가입하셔서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 독립적인 오로지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혹시라도 저희 연구소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매년 새해하고 하반기 때는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특히 주식 투자에 도움되는 특집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제 2022년 새해에도 조만간 하게 될 것 같으니까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때 회원으로 좀 많이 가입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